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일대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떠한 문제점을 낳고 있고 국민들한테 이 문화재가 국가유산청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곳에서 많은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전달하고자 이 아수라 발발타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관리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기술과 기술계통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어떤 조직의 변화는 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 아니고 일개 유산팀으로 결국 한 단계 더 낮춰진 어떤 관리 체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이라고 하면 모든 문화재 관리를 국가에서 위임을 해서 하겠다는 의미로만 비춰집니다. 그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찰에 있는 문화재들, 사찰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도 그럼 모두 국가의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것은 중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뒤따라간 거 아니냐 하는 일부의 우려들도 많습니다. 문중에 있는 좋은 문화재도 사실 국가 것이 되고 모든 문화재를 국가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봉건주의식 사고방식 아니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문화재청의 근간은요 수리기술과 그러니까 문화재를 수리하고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그 본질이 외에 벗어난 다양한 물론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학술도 필요하고 많은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 국가유산청이 됐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시절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유형 1, 2과가 모든 걸 국가의 문화재를 관리했습니다. 그때의 그 정신은 이제는 완전히 말살되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문화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지면서 우리나라 유산국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조직의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도 됩니다. 우리가 2천억이었던 그 문화재 관리국 시절의 예산이 지금 2조가 넘어갔습니다. 2조가 넘어갔는데 문화재 관리국 시절에 중점적으로 했던 유형문화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무형 그 다음에 동산문화재 이런 부분이 관리로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처로 이게 확대돼 갖고 오히려 본질을 더 훼손했다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실 근본이 경복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좋은 화엄사 마국사 그 다음에 불국사 같은 사찰 건축문화재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문화재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붙어있던 탱화, 건축물 내에 있던 불상 이런 것들이 그건 동산문화재죠. 동산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점차 이 조직이 확대되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문화재 무슨 선진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해서 물론 자연문화유산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자연문화 이전의 건축물 문화재부터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이 근간을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건축문화재, 그다음 동산문화재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범위도 약해지고요. 오히려 더 이 조직은 더 축소가 되고 과도 아니고 일개 팀으로 전락해서 팀도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해요. 원래 이제 개로 전락한 거죠. 팀 밑에 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 갖고는 과연 되느냐, 이것이 국가유산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은 거창하게 국가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결국엔 이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부터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재다. 그게 국가유산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재로 지금 호도가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도 제대로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반듯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안 되니까 각 과나 각 개나 각 국이 혼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국가유산청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건축문화재, 그 다음에 동산문화재,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유산 아닙니까? 그 유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좋은 춤, 악기, 장인들에 대한 그것을 관련한 게 무형유산 아닙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곁가지에 너무 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자연문화유산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나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 문화청이 이번에 아주 잘한 거는 아주 일대 혁신을 하면서 이런 곳을 집중 육성시켜서 세계 속의 관광지로 국가유산을 통한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좋은데요. 그것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또 국민들도 그렇게 발전하길 바라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의 문화유산에 충실한 거,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4일 날 국회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들과 논의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주변에 많은 그 민간단체들 있죠. 뭐 문화재 수리기술자협회, 그 다음에 파주에 전통기술하는 재단, 예술진흥원, 그 다음에 뭐 기능인협회, 그런 조직들과 돌봄사업단 뭐 이런 데들과 다 한번 모여서 국회 대회의장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어저께 제가 제안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저께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날짜는 9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7시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대회의장에서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형과가 아니라 유형 문화유산 팀이라는 거는 참 그만큼 지위가 약화됐고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파열음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형과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어떤 범위를 나누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졸렬한 행정이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화유산이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소중한 문화재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좀 체계를 밟아서 그런 걸 이제 함부로 국가유산청에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관은 뭐 국회니까 국회에도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국가유산청처럼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모두가 국가의 소유다, 중국이랑 똑같아지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의 국민평등주의, 이것이 국가유산청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